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4학년도 영생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평행 이동에 의해서 점이 점으로 좀 옮겨졌습니다. 얼마나 옮겨졌나요? x가 1에서 3으로 갔으니까 x축으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이동한 내용이 되겠죠. 열심히 이렇게 이동해 갔는데 직선을 이제 똑같은 평이동에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2배의 x는 그러면 x-2 처리해주면 되겠고 y-5에서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5는 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가요? 2x 플러스 y 되겠고 -4, -5, -5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1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정답 5번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좌표 형태 부분들이랑 함수 형태 부분들이랑 그래프 형태 부분들이랑 이렇게 평행 이동할 때 부호가 좀 반대되는 개념처럼 보이게 좀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A, B를 y, x 대칭 이동한 점이 나와 있습니다. 대칭 이동하게 되면 x, y 좌표가 바꿔야 되니까 B, A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 내용이 3B-6 마이너스 A 플러스 2다라고 좀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x 좌표끼리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3B-6은 B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2B는 6 해서 B 값은 3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고 A는 이퀄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A는 2 해서 A 값은 또 1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A, B 나오는데요. 이걸 또 X축 대칭 이동한다는데요. X축 대칭 이동은 Y 부호가 바뀌어가는 거죠. 그럼 1,3 이렇게 돼 있는데 1,3 돼 있는데 부호를 바꾸니까 1,-3에서 답해보면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정답 3번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y는 x 대칭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론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을 x축, y축 방향으로 평이동한 후 원점 대칭이 될 때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원은 평이동하더라도 반지름 변화가 없으니까 중심 좌표들을 열심히 조사하면 되죠.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해서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 되면 각각의 부호가 좀 다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2,2 중심 좌표가 나온다는 사실들을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x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가면 되겠고 여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엔 반지름 그대로 맨 처음에 있는 반지름 2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바른 답이 되는 거죠. 보셨습니까? 원과 관련되어 있으면 반지름 변화가 없으니까 중심 좌표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A 집합의 원소가 1개, 2개, 3개, 4개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소를 좀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살펴봐야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기호 사용을 물어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원소하고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 요거는 이제 뭐 집합과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를 사용하는 기호.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호는 이제 공집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공집합 기호는 요것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요거 원소일 수도 있고 집합일 수도 있어서 요거는 이렇게 부분 집합도 되고 원소도 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집합이 되는 거죠. 원소가 나와서 집합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건 집합 관련된 내용. 요건 뭐 요거 둘 다 사용되어 있고 이건 이렇게 바르게 사용되어 있고요. 요거는 3이라는 원소가 나와서 집합 표현되어 있으니까 부분 집합 바르게 되어 있고 요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그대로 나왔으니까 요건 이제 원소가 되는 거죠. 원소 형태로 돼야 되니까 이게 좀 잘못된 내용이니까 바르게 되지 않은 것은 뭐 4번이 좀 답을 좀 찾아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3 부분들은 여기 원소가 나와서 집합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부분 집합 표시돼가는 내용이 바른 답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기호들이 좀 몇 개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A 교집합 X는 X다 라는 뜻은 이건 뭐 X 집합이 A 집합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또 뭡니까? A하고 보면 1하고 3인가요? 1하고 3 이 두 개 부분들이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하고 합 X를 하게 되면 X라는 얘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부분들이 이제 이거는 좀 X집합 안에 X집합 안에 이런 집합을 이끄는 원수가 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X라는 것은 다시 쓰게 되면 1, 3 부분들을 원수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A집합 안에서 이렇게 포함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X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면 5, 7, 9 이 원소들을 가지고 이제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죠. 1, 3을 꼭 포함시키고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2의 세제곱 이렇게 과연 이제 5하고 7이라는 구 숫자는 그럼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좀 따져서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세 번 해야 되니까 2의 세제곱해서 8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부분 집합 개수 구해갈 때 조건들을 이렇게 뭐 집합 형태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떤 상황인지를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12 미만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집합, 초집합, 이건 좀 메모를 좀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A집합, B집합 이렇게 메모를 했을 때 교집합엔 2, 9가 있고요. B에만 있는 부분에 1, 3, 10이 있고요. 이 부분들은 A 합 B의 요집합이죠. 바깥쪽에 4하고 8이 있다 이런 얘기. 그러면 1, 2, 3, 4, 5가 없는 건가요? 와, 5, 6, 7, 8, 9, 10, 그럼 11 이렇게까지 써줄 수 있나요? 이렇게 좀 표시해 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집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어이쿠 그러면 5, 6, 7, 11에다가 2, 9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2, 9 알겠습니다. 2하고 9까지 표시해서 합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인가요? 이곳에 20에다가 이곳이 7, 이것도 20 되는 거예요. 전체 합하면 40입니다라고 답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렇게 뭐 각각 위치 부분에 원소들이 좀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좀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무엇을 풀어가는지를 딱 정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좀 효율적인 풀이 진행한 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제가 좀 어떻게 풀었는지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두 조건 PQ가 주어져 있습니다. B면 Q의 대우가 참여되도록 하는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나와 있습니다. 대우를 좀 물어봤죠. 근데 원래 명제하고 대우 명제는 참고지 똑같은 거니까 B면 Q 이 부분들이 참이다라고 판단해 가면 되겠습니다. 범위 자체는 좀 잘 구해갈 수 있겠죠. x 플러스 1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3, 3 이런 범위니까 x 범위는 2, 마이너스 4 범위를 해서 p 범위를 구하면 되겠고요. x 마이너스 a 값의 범위가 7,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x 범위는 a 아이고 갔다가 들어간 게 아니군요. 크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내용. 그렇게 처리됐으니까 범위 자체를 좀 살펴보게 되면 x 범위는 a 플러스 7, a 마이너스 7에서 범위를 표시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수직선에 좀 나타내 보면 되죠. 마이너스 4, 2 범위 표시해서 나타내 줬고 그거보다 이제 큰 집합 형태로 해서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7, a 마이너스 7. 그럼 이제 이들 사이에 이제 관계를 좀 논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되겠고 여기 또 이렇게 좀 처리해주는 거니까 이항시키면 3보다 작다라고 해서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1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군요. 되셨습니까? 일단 뭐 대우 이렇게 좀 언급했는데 원래 주어진 명제랑 대우 명제랑 좀 참거짓이 같습니다라는 사실들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게 참이 되려면 집합의 포함관계, 규집합이 더 크다라는 포함관계를 좀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걸 뭐 범위니까 수직선에다가 표시해가면서 무엇을 풀지를 좀 잘 결정해가면 되겠습니다. 집합 AM과 BN은 각각 약수의 집합이고요. 여기는 배수의 집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16의 약수하고 24의 약수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이때는 뭘 구하면죠?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죠. 공통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한 방에 뭐 8이 되나요? 2, 8, 26, 3, 8,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최대 공약수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 AP 부분들은 A의 8 이런 부분들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8하고 12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4, 2, 8, 4, 3, 12 이렇게 처리되겠죠. 최소 공배수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BQ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은 B의 24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거예요. 됐었습니까? 이때 이제 PQ를 좀 구해서 뭐 그 값을 더 더하게 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처리됐으면은 그러면 얼마죠? 32가 되나요? 32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약수 가장 큰 약수 최대 공약수 공통인 배수 최소 공배수 구해가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정의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집합
A 주어져 있고요, B 주어져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H법을 보게 되면 이제 판별식을 하게 되면 25 마이너스 47, 28이 0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허근이니까 원소의 개수가 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B집합도 원소의 개수가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3K 0보다 작다 해서 K 값의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수의 개수는 당연히 2개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학생 수가 35명인 독서반에서 과학도서를 읽은 학생, 수학도서를 읽은 학생, 영어도서를 읽은 학생이 각각 14명, 16명, 15명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되면 합집합이죠. 근데 어이구 이거 좀 특이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과학도서 부분하고 수학도서하고 과학하고 영어가 없으니까 영어를 좀 따로 이렇게 좀 영어도서 이렇게 좀 표시해야 좀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합집합이 22명이니까 14 더하기 16 빼기 x 해서 2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x는 그러면 30에서 22 빼는 거니까 8명이 되겠죠. 8명이 이제 공통 부분들. 그럼 과학도서 이게 지금 그럼 몇 명인가요? 6명이 되는가요? 6명 이렇게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읽은 학생, 과학과 영어를 모두 읽은 학생이 없다고 했으니까 교집합이 안 생기게 벤 다이그램 그렸죠. 모두 세 종류 도서를 모두 읽지 않은 학생이 4명, 바깥쪽에 4명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35명에서 이렇게 35에서 4를 빼게 되면 이제 31이 되겠고, 그런데 뭐 22명이 있었죠. 22명 부분들이 합집합이었으니까 요걸 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9명이 되는가요? 그럼 영어만 읽은 학생이 9명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수학 부분들 그럼 저 몇 명이죠? 그냥 가볍게 뭐 영어 도서를 읽은 학생이 15명인데 여기가 지금 9명 됐으니까 6명입니다라고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수학 도서 16명인데 그럼 여기 가운데 2명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죠.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벤 다이그램 형태에다가 명수를 표시해가는 이 부분들 절차를 조금 이제 정확하게 좀 잘해서 효율적으로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종류의 도서를 읽은 학생 이렇게 되면 이제 8명하고 6명 이렇게 합해서 14명입니다라고 최종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35명 과학 수학인데 합집합되어 있는 부분들이 22명 나와 있으니까 여기 이제 공통 부분을 8을 좀 구해갈 수 있겠고요. 그러면 6도 지금 결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읽지 않은 학생이 4명, 그러면 전체가 31명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A합 B 자체가 이제 22가 돼 있었으니까 영어만 읽은 학생 그걸 통해서 이제 영어하고 수학을 읽은 학생 이렇게 뭐 절차를 조금 이제 이해하게 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요. 꼼꼼하게 읽으면서 잘 메모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견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확실하게 진리집합 봤을 때 이제 Q집합이 더 큰 부분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0과 5 사이 이렇게 되면 P 진리집합이 더 큰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교집합이 A가 된다는 얘기는 A가 B집합에 쏙 포함되는 거고 A합 B가 B가 된다는 거 포함되는 거니까 이건 똑같은 뜻이죠. 같은 뜻 이렇게 되겠습니다. 4의 배수 8의 배수 해주면 4의 배수가 큰 집합이 되겠고 A가 B합 C에 들어가냐 각각 B 또는 C에 들어가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존재의 영역이 훨씬 더 이렇게 B합 C 부분이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건 뭐 0보다 크다 되고 이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여기 이제 Q집합이 더 큰 내용이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집합,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봤을 때 확실하게 Q집합이 크다라는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세 조건 PQR에 대해서 P는 Q기한 필요 조건, P집합이 Q집합보다 좀 커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됐고 또 R은 Q기한 충분 조건, Q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요. R집합 이렇게 작은 형태로 포함관계를 표시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골랐네요. 그러니까 Q이면 P입니까? 그러면 Q가 P 들어가니까 맞습니다라고 되겠고 요거는 뭡니까? P집합이 이게 R집합이 들어가냐? R집합 작은 집합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이게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R이 P에 들어간다 맞습니다. 요거는 R이 또 Q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처리했네요. 그 다음에 Q가 P에 들어갑니까? 맞습니다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주어진 부분들 약간의 뭐 추론 이거 뭐 이 정도를 뭐 추론이라고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좀 살짝 좀 정리해서 집합의 포함관계를 표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거짓도 효율적으로 풀이가 되는 거니까 명제의 참거짓은 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 이런 내용을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생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여기 항상 참이 된다는 거겠네요. 우리가 P면 Q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구하면 Q이면 P가 되겠고 이게 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으로 봤을 때 P집합이 더 큰 집합 이런 부분을 좀 찾아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살펴보게 되면 XY가 각각 0보다 크면 뭐 이렇게 1, 4분면이 되겠고 X 플러스 Y가 0보다 큰 부분들은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영역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뒤쪽 Q 부분이 더 큰 내용이 되겠고 니은은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대우를 이용해서 X는 0 그리고 Y는 0 이렇게 좀 살펴가는 게 되겠고 저쪽은 뭐 X, Y는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Y는 0 쪽이 더 큰 거죠.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P집합이 더 큰 쪽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겠네요. 디귿은 아이고 절대값이 이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두 개 집합이 같은 집합이죠. 원래 명제도 참 그다음에 역 명제도 참이 되는 내용 디귿이 바른 답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 문제의 참고지를 좀 밝혀갔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유리수라고 가정한다라고 되는데 결론을 좀 부정해서 딱 쓰는 거죠. 기류법 증명에 관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유리수의 정의가 분수꼴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서로 소인 자연수에 대해서 분수꼴로 나타내 줬습니다. 지금 부분들 그러면 루트 3m은 이퀄 n 되겠고 이 부분을 제곱하면 되죠. n 제곱했으니까 3m 제곱 이런 형태로 써져 있는 부분이 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n 제곱이 3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요.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n도 3의 배수가 되니까 이때 그래서 n을 3k 이런 부분을 대입해 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에 대입하게 되면 9k 제곱은 3m 제곱 되는 거니까 또 약분하게 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3k 제곱은 m 제곱이 되겠죠. m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써가는 내용. 그럼 또 뭐가 되죠? m도 그러면 또 3 곱하기 k 제곱이니까 3의 배수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둘 다 이제 3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서로라는 가정에 좀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이 가정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원래 말이 맞습니다라고 풀어가는 과정. 됐습니까? 뭐 귀류법 학습되어 있는지 좀 점검 차원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고요. 중간에 유리수 정의 자체가 분수꼴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수 이런 부분들 정의들을 좀 신경 써가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가나에 들어갈 부분들을 FM, GM 이렇게 처리되는데 F1을 구하게 되면 F1은 3이 되는 거죠. 3M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G2를 구하게 되면 M 제곱이니까 G2는 4 이런 형태가 돼서 뭐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해주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2제곱은 4 이렇게 되죠. 결과는 얼마가 되죠? 7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순간적으로 5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자, 일단은 3m제곱, m제곱 결과 자체가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대비해 가는 것은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귀류법 어떻게 증명해 가는지 그런 절차들을 좀 이해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x값이 3보다 클 때 주어진 식의 최소값 물어봤습니다. 문자들이 이제 역수 형태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주면 x-3 더하기 x-3분의 25 더하기 3 이런 부분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문자되는 부분을 서로 똑같이 만들어가는 과정. 역수 형태로 되어 있고 최소값을 물어보고 당연히 산술기하를 떠올려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0 이렇게 되니까 최소값 13 이렇게 해결되는가요? 최소값 13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언제냐고 물어봤는데 산술기하 평균은 사용한 이 두 개의 문자값이 서로 같을 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3의 제곱이 25니까 x-3은 5 이렇게 처리되겠고 x값은 8입니다 라고 처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를 합해달라 그러면 13하고 8을 좀 더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21입니다 라고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자가 서로 이렇게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문자를 좀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릴 것이 이제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이 정도의 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시험 장소에 처음 만나는 유형이 아니 되면은 좀 곤란하니까 평상시에 연습 잘 해둬야 될 중요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6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세 조건 P명제, Q명제, R명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Q는 피규한 충분 조건, Q집합은 P집합보다 좀 작은 집합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R은 이 P집합보다 R집합이 더 커야 되나요? 그러면 R집합이 좀 가장 큰 집합이다 라고 좀 이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P가 범위가 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좀 이용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4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아이고, 이쪽이네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Q 집합이 P 집합보다 작아야 되는데 Q는 A보다 작다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A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R 집합은 제일 큰 집합 B보다 작다니까 B를 좀 큼지막하게 이렇게 B보다 작다 해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A-B의 최대값, 그러면 A 값은 가장 커져야 되는데 커져 가봐야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B 값은 이러려면 이제 작아야 되는데 작으면 얼마가 되죠? 4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때문에 빼기 이런 형태로 해서 연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7입니다 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 정리를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처리해줬고, 범위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수직선에다가 메모해 가면서 집합의 포함 관계를 정확하게 표시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집합 x, y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치역과 공이 같아야 들어가니까 남는 원소 없이 전부 다 대응돼야 되겠죠. 근데 나온 결과 최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0, 1, 2, 3, 4에서 1, 4, 7로 대응되는데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그럼 7 부분들 최대한 많이 대응되면 되는 거죠. 3개 정도 대응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부분 이렇게 하나씩 대응하면 되니까 결과를 하면은 7이 3번이니까 21에다가 1 더하기 4 이런 형태 처리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결과는 뭐 26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었습니까? 문제니까 뭐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이런 개념이 정확하게 좀 정리되어 있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집합 x, y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 함수인데요. 1차 함수가 되어 있죠. 이제 a 값이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좀 값을 구해가냐 이런 얘기인데, 뭐 a 값이 0보다 작으니까 이 직선 자체가 기울기가 의미 부분이 되겠고, 정역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돼 있으면 2 대입했을 때 큰 값, 작은 값, 마이너스 2 대입해서 큰 값 9 이렇게 좀 나옵니다라고 해서 풀이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 결과는 9가 돼야 되겠고, 2를 좀 대입해 주면 2A 플러스 B 이 결과는 1이 돼야 되는 내용. 뭐 더하기 해주면은 B 값은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B 값이 5니까 A 값은 그러면은 그럼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는가요?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해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 B 마이너스 A를 구해달라 그러면은 뭐 정답 7이 되는 거예요. 7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뭐 이렇게 정역 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수 범위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1대1 대응이라는 또 뜻 파악하게 되면 뭐 무리 없이 또 뜻 파악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용어 정의들 정확하게 학습해가면서 정의 정확하게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항등함수 fx, 상수함수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G3은 2다라고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GX라는 부분들은 항상 2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 뭐 항등함수는 fx는 뭐 대입해준 결과 이렇게 항상 자기 자신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상수함수 했으니까 이건 뭐 2분의가 되겠고, 여기는 항등함수니까 대입한 숫자 3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약분 좀 처리해주겠고 계산해주면 결과는 6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항등함수, 상수함수 용어 정의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hx라는 함수, 이거 한참 연산을 해서 hx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앞쪽 부분들은 f라는 합성함수 구해가는 절차를 좀 물어보는 거죠. x 자리에다가 2x 플러스 3, gx를 이렇게 좀 대입해서 정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6x 9-5 했으니까 4에서 구해가면 되겠고요. 역함수를 구해간다는 얘기는 x하고 y 문자를 좀 바꿔서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y는 equal 이렇게 처리해서 x-3이 되겠고, 그럼 y는 하고 구해가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역함수죠. 2분의 1에 x-3에서 구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해달라 이런 얘기면 6 더하기 2분의 1 x가 되겠고 4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 부분들이 hx에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2, 13x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2분의 8에 2분의 5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2분의 13x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1번이 좀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합성함수 구해갈 수 있는지, 역함수 구해갈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운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X집합에서 1대1 대응인 함수가 있습니다. 대응 결과들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뭐 1, 2, 3, 4 부분들이 F4가 3으로 대응된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3은 또 2로 대응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원래 관계에서 F1은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1이 4에 대응된다고 보면 되죠.
1대1 대응이니까 2는 1입니다라고 해서 이 대응 관계를 좀 밝혀낼 수가 있겠습니다. F2 돼 있으니까 이건 1 곱하기 안 써도 되겠죠. F4 부분들은 3이었는데 F3 또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니까 결과 2 처리해도 되겠고요. 역함수다. 1이 뭐 역함수 거꾸로 가면 되죠. 역함수는 또 계산 결과 2 이렇게 좀 처리되는 내용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결과 2 더하기 2 해서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F2가 이제 1이었으니까 1 곱하기 의미가 없죠. 전체 결과는 4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대응 결과가 뭐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함수 값을 좀 알아가는 거니까 이런 건 뭐 침착하게 대응해가면서 실수 없이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2번 시작합니다. 집합 A는 1, 2, 3, 4 4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에서 A로의 함수 FG가 주어져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G라는 것은 1대1. 일단 뭐 1, 2, 3, 4 메모해가면서 해야 되겠는데요. 1, 2, 3, 4. 자, F 부분들, G 부분들 정리하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확실한 거 G2는 4, G2는 4 결과 나왔고 F2는 1 결과가 좀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좀 애매모호하고 그 다음 이 부분들은 인수분해하면 G1은 인수분해가 1하고 또는 4죠. G1은 4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미 4에 대응된 결과가 있으니까 1이 4에 대응될 수가 없겠죠. 그럼 1은 1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과정을 메모를 좀 해야 되는데 요게 어떻게 될까요? G4 결과 자체가 모르잖아요. 그럼 G4가 부분들 G2로 나눠서 해야 되겠는데요. G4가 2인 경우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될까요? 그러면 3은 3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 그럼 G4가 2라고 했으니까 F2가 4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당장 안 되는데요. 1이 이제 두 군데 갈 수가 없겠죠. 이 부분들은 좀 할 필요가 없겠고 이건 좀 애초부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일단은 아까 뭐 2는 1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2가 4였죠. 그러면 4가 3이 2 이렇게 지금 대응돼야 되는가요? 그럼 G4가 3 이렇게 되니까 F3이 4에 대응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G 결과 자체가 3에 대응되려면 이 결과가 4가 돼야 되겠죠. F1은 4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G는 1대1이지만 F는 1대1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뭐 출발을 두 군데만 하지만 않으면 아무 상관없이 대응되겠죠. 자, F3 4라는 사실들을 알았고 G3은 2 G3은 2 그 다음에 G4는 3 이렇게 결과를 알아갔습니다. 그럼 최종 합은 9가 되나요? 9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없죠? 일단은 뭐 주어진 정보들을 이렇게 좀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대응 관계를 좀 메모를 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그 다음에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두 명제가 모두 참여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0보다 작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죠. 0보다 작다 부분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x값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어떤 실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만족해주는 숫자가 하나라도 존재합니다 라는 뜻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대소관계가 돼야 되니까 a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게 범위 표시해야 되는데 문자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좀 써야 되겠군요. a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표시해 갈 수도 있겠고 됐나요? 그 다음에는 또 반대 과정도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때는 뭐 0보다 크다는 부분들은 이건 뭐 무조건 성립이니까 이건 뭐 항상 성립되고 위쪽 부분 될 때 이제 여기 좀 잘해야 되겠군요. 0보다 크다 이렇게 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a 마이너스 2 값이 2보다 작으면 되겠죠. 이건 뭐 더 작은 숫자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럼 이쪽 결론에서는 a 값이 어떻게 되는가? 2보다 좀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내겠죠. 둘 다 구멍이 뽕뽕 뚫렸으니까 같은 집합이 되는 거니까.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최종 만족시키는 답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어떤 하고 모든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했냐 이런 뜻이 되겠죠. 어떤 하게 되면 이제 만족해주는 숫자가 하나라도 이렇게 존재하면 되겠고 모든 하게 되면 0보다 큰 모든 범위가 이제 전부 다 범위나 집합 안에 쏙 들어갈 수 있게 모든과 어떤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4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이자 영생고시원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각 0보다 큰 상태에서 주어진 부분의 최소값 구해달라 이런 얘기. 가로가로 돼 있을 때 지금 풀어가려면 이제 일단 뭐 전개를 해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죠. 16 더하기 1, 그 다음에는 x분의 4y, 그 다음에 x분의 4x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문자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벽한 역수가 되죠. 그러면 이제 산술기하 평균에서 2배 문자 그러면서 소거되면서 16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17 더하기 그 다음에 얼마가 되죠 이게? 8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최소값 얼마다? 25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산술기하 평균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될 내용 그 중에서 이렇게 괄호 돼 있을 땐 전개 후 산술기하에 가는 절차 확실하게 학습 잘 돼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24번 산술기하 평균 문제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이렇게 뭐 각각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 이론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론 뭐 빠진 부분이 없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영생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